오늘 아침 뉴욕 지역 최저 기온이 화씨 19도까지 내려가고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 화씨 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치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이명석 후보가 어제 정견 발표 및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세대 간 단합과 서류 미비자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 한인 시니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담스 시장의 해임권을 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숫자가 5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포기 이유로 미국의 조세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불법 입국자 적발이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효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은 수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겨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지역 최저 기온이 화씨 19도까지 내려가고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4도, 섭씨 영하 1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내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치 내외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뉴욕 일원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19도, 섭씨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속 20마일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실제 체감온도는 화씨 4도, 섭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아침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까지 뉴욕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시속 20마일 내외의 강풍이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1인치 내외의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해안 지역은 최고 3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화씨 19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되며 실제 체감 기온은 화씨 13도, 섭씨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날씨 예보를 모니터링하고 강풍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토요일부터 기온이 올라갑니다. 토요일은 최고 기온 화씨 41도, 일요일은 화씨 45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이명석 후보가 어제 정견 발표 및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1세부터 3세까지 한인들의 세대 간 단합과 한인 서류 미비자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 시니어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명석 후보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한인 세대 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1세는 물론 1.5세와 2세, 3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1세대, 1.5세, 또 2세대, 또 심지어 3세대까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합을 하고 또 화합을 시키고 단합시키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저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 한라인 개설과 비상대책기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우리 한인 단체들과 빨리 협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언론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등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한인회의 정책 강화를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대형 교회 등과 협력해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한인회의 역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인회 홍보 강화를 위해 한인 언론사들과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유튜브 등 별도의 홍보 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후보가 투표에서 참석자의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임권을 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맨해튼에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 등과 함께 아담스 시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전날 뉴욕 부시장 8명 중 4명이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가능성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뒤집는 것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조치라면서도 지난 2주간 뉴욕시장의 행동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랜더 감사원장도 아담스 시장은 21일까지 부시장 공백이 생긴 상황을 고려한 시 운영 비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담스 시장 해임 여부를 고려할 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시 법률 고문, 감사원장, 시의회 의장, 최장기간 재임한 보로장인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그리고 부시장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5명 중 최소 4명이 시장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명하면 시장은 2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이후 시의회는 21일 내에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합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자진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이 시장 대행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숫자가 5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IRS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권 포기자 수가 1분기 350여 명, 2분기 1,700여 명, 3분기 2,150여 명, 4분기 600여 명을 합쳐 4,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09년만 해도 750여 명 수준이었던 시민권 포기자는 2013년 3,000여 명을 넘어선 뒤 2020년엔 6,700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꼽혔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선 공식 서류 제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 참석, 출국 수수료, $2,350 지불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특정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실되지만 더 이상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북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불법 입국자 적발이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효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은 수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국경 순찰대에 불법 입국자 체포는 29,000건을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7,000여 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불법 입국자 적발 건수가 한때 1개월 기준 25만 명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즉시 추방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백악관은 18일 새 통계에 대해 트럼프 효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인 데라 린드는 이민자들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관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드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책을 집행한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밀수업자들은 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고 불법 입국 적발 수치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입국 적발 감소는 날씨가 추운 겨울이란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약 2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을 예고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엔 면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개최한 후에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엔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는 약 278만 대, 이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143만 대로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모든 수입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엔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 한다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관세를 면제할지 기업별로 혜택을 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통령의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주요 기능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으로 진행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므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며 관료주의가 국민의 뜻에 반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나는 대통령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보효율부는 연방정부 핵심 부처는 아니라면서도 이 조직에 속한 직원들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을 통해 재정적자를 1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지위에 대해 직원, 컨설턴트 등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지만 그는 애국자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신이 과도한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부 조직에 있는 선출되지 않은 수천 명의 인력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트럼프를 사랑한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년 동안 미국에서 사망한 한인 사망자 수가 2,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대다수가 팬데믹으로 인해 삶과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고 지금도 후유증과 다양한 변화를 남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이 된 한인 사망자는 2020년 1,159명을 시작으로 2021년 836명, 2022년 374명, 2023년 128명, 2024년 83명 등으로 5년간 2,58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체 아시안의 경우 2020년 12,884명, 5년간 34,13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발생 5년 후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의 66%는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인종의 전체 평균인 63%보다 높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시안의 30%가 큰 타격을, 45%는 다소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비율은 전체 평균 27%보다 높았습니다. 백인은 24%, 흑인 29%, 히스패닉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68%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향후 보건 위기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신뢰했고 72%는 자신들의 지역 사회가 위기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종교 및 영적 생활에 대한 변화도 주목됐는데 아시안의 44%가 팬데믹이 자신의 종교 및 영적 삶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30%보다 높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장 전원을 해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난 4년간 법무부는 전례 없이 정치화됐다며 따라서 나는 남아있는 바이든 시대 모든 검사 해임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즉시 집을 청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고 미국의 황금기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역엔 법무부 소속 93명의 검사장이 있으며 백악관은 이미 여러 검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역 교육부와 대학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대학 입학 시 인종 고려 금지 판결을 넘어 연방 차원의 반차별법 집행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의 우대를 통해 다른 인종과 그룹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은 입학 및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장학금, 학생 생활, 캠퍼스 활동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16개 주에서 젖소 감염이 확인됐으며 감염된 사람은 총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 사례가 공식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CDC, 오하이오주 보건국, 미국 수의사협회가 46개 주와 캐나다 내 수의사 150명을 조사한 결과 3명이 H5N1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염된 가축과 접촉한 기억이 없었으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변이가 사람 간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네바다주 젖소에서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양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인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일 기준 연방국세청이 800만 건 이상의 세금 환급을 처리한 결과 평균 환급액은 $2,0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작년 2월 9일까지 약 750만 건의 세금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 환급액은 $1,741였습니다. 작년 대비 평균 환급액이 18.6%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 시즌은 1월 29일 시작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돼 이달 초까지 처리된 세금 신고 및 환급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도 평균 환급액은 $1,928로 작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바 있습니다. IRS는 전자 보고를 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21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서면이나 수정 보고를 한 경우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2월 28일 저녁 7시 30분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김효영이 이끄는 생황에 대한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C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이번 주 토요일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KCC 바자회는 화장품, 옷,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떡볶이, 오뎅, 김치 등의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및 포트리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과 뉴저지 한인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한라인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 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1인치 내외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 19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날씨가 예상되며 낮부터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